안녕하세요. 정치포커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 사건 신문 기일이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 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 9대 2부에 배당됐습니다. 구속적 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인데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이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 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모습을 개탄하며 혁신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인적 쇄신 1차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국회의원 전원은 개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제출하라며 20일 의원총회를 연다는데 이 자리에서 107명 의원 전원은 개파 이익 추구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면서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에서 14일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잘하고 있다, 53.6%, 다소 잘하고 있다, 10.6% 등 긍정평가가 64.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호남 75.7%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67.2%과 인천, 경기 64.1% 순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60.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대구, 경북 53.4%에서도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인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중순까지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 인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어제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다 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16일 오후 1시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박정훈 대령은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이 질문하는 내용에 충실히 다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혜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4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지난 15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일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파면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장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전원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되자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한 경호관들을 인사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준 의원과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검찰은 이 많은 것들을 놓쳤을까? 놓친 게 아니라면 모른 채 했던 것인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은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그동안 전 씨가 감쪽같이 숨겨두었던 비밀 공간 두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이 비밀 공간에 현금 다발과 귀중품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법당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그때는 어째서 이 비밀 공간을 찾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 비밀 공간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이고 결정적 증거였을 텐데 말이죠. 이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이 끝내 분실되도록 검찰이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놓친 것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김영선 전 의원의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처남 자택의 장롱에 숨긴 황금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민주 진영을 탈탈 털 때는 이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칠 것 같지 않던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에만 왜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진법사의 비밀 공간부터 명태균 씨의 황금폰까지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라면 검찰의 수사 역량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를 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소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 또 검찰 고위직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의 손을 빌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쯤 됐으면 검찰에게 수사권이 과연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과연 여러분 뭘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그저 윤석열, 김건희가 붙들고 쓰기 좋은 적당히 무딘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검찰이란 칼을 쥐고 사방팔방 겁박을 서슴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붙들린 검찰은 마치 한 몸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전되면서 의혹의 실체는 선명해지고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검을 거부했구나 싶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실행과 완수를 위해서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을 두고 이 허무맹랑한 제보를 입에 담은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규배 후보자가 단기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병적 기록부에는 이보다 8개월이 더 긴 22개월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 안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억울한 행정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성일종 위원장은 후보자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영창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꽤 있다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창작했던 장롱현금 6억 원과 다를 게 뭐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성일종 위원장께서도 이 갖은 소문의 주인공이시던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관계와는 다름없이 상관없이 또 퍼져나가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특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정말 눈뜨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권 후보자의 지난 선거운동을 문제 삼으면서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냐 이렇게 묻던데요. 또 오후에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혼과 대화를 하셨나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질 떨어진 질의를 김건희 씨에게 했어야죠.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김건희 스스로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명태균 씨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강희경 씨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하시다가 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이양수 의원은 권오을 후보자가 당적을 이리저리 옮겼다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여러분께서 하는 것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그저 조롱에 불과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7월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5%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죠. 당은 내홍에 빠졌고 내란엔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도 당원도 등을 돌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한 후보자까지 발목을 잡아서 이 수치스러운 당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신뢰, 아니 최소한 당원의 신뢰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 아주 처절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넬 1번입니다. 네. 먼저 부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드론사는 12.3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사령부 101대대 정찰 중대, 별칭 브라보 중대의 명칭을 1중대로 바꿨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통상 군에서는 비밀부대의 명칭이 공개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해 이미지 개선이 요구될 때 부대의 명칭을 바꿉니다. 향후 내부 조사 때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방첩사와 군사,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이 지난 1월 중순경 투입돼 조사를 벌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상한 인사조치입니다. 무인기 침투 그대로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은 올해 초 집중적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거나 보직을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정작과장, 주임원사 등을 지난 1월 동시에 다른 부대로 보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작전 및 대응 능력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GCS 덮어쓰기입니다. GCS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의 약자로 무인기를 지상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GCS 업데이트란 명목으로 덮어쓰기 작업을 하면 과거 비행 기록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또 12.3 계엄 직후 발생한 드론사의 컨테이너 화재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한풍기 누전 때문이라는 게 드론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사진을 봤다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닥에서 위쪽으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환풍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환풍기 누전이란 화재 원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가 전소했을 때 했다면 당시 당직 근무자는 초기 대응 부실 사유로 중징계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 포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전소된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넬 2번입니다. 이 밖에 경력금 지급 기록을 보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입막음 정황이 뚜렷합니다. 무인기를 날린 당일인 10월 8일 드론사뿐만 아니라 연합사와 공작사, 지작사, 합참작전본부 등에도 경력금을 지급했는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알 수밖에 없는 부대들입니다. 이어 10월 23일에는 국군 심리전단에 11월 22일에는 합참정보본부에 경력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은 전단지를 제공한 부대이고 합참정보본부는 15억 관제와 남포 등 북한의 심장부를 자극할 핵심 좌표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진실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며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지만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병역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방장관 공석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한 겁니다. 어제는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한 겁니다. 안보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발목 잡기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보가 우려된다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